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일식입니다. 최근 S&P 500과 나스닥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S&P 500이 4월 2일날 무려 4.84% 하락했던 이 리버레이션 데이 때의 갭을 채우고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룰을 손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무려 10%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겟마스킷을 통해서 언제 폭등을 할지 꾸준히 대략적으로 제가 맞춰왔지만 이번 로보택시에 대한 흐름은 풀옵션에 의한 겟마스킷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또한 10% 예상은 못했는데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겟마스킷을 바라보고 3월 11일날 추가 매수를 하는 등 꾸준히 저평가할 때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폭등이 나왔는지를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제가 겟마스킷을 포착하기 위해서 주가와 옵션 프리미엄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주가가 이번에 폭등했을 때 옵션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조금 보기는 힘드실 텐데 폭등이 나오기 전에 풀옵션 프리미엄은 66.26%였고요. 폭등이 나온 뒤에 풀옵션 프리미엄은 66.19%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면은 여기 빨간 색깔인 콜옵션 이 프리미엄은 62.68%에서 63.69% 올라가는 등 콜옵션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특히나 콜옵션 프리미엄 쪽에 이 콜옵션 볼륨을 보시면요, 무려 3.4밀리언어치의 볼륨이 잡혔는데 이 수치는 24년 8월 이후로 잡힌 적이 없는 콜옵션 베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베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월 11일 그리고 4월 9일 각각 15% 그리고 22%의 폭등이 터졌을 때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풀옵션 프리미엄이 92% 그리고 113%였기 때문에 이 수치는 결코 유지가 될 수 없고 이게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폭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풀옵션 프리미엄은 이미 66%로 낮은 상태에서 콜옵션 측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승은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미리 라이브와 오전 분석을 통해서 콜옵션이 여기 300달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00달러를 테슬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주말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여전히 거시경제적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300달러의 위치에 콜옵션의 베팅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300달러를 테스트해주러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와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과의 상관관계로 이 자료 또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주의 상승과 함께 드디어 테슬라의 애널리스트 평균 프라이스 타겟인 291달러까지 이렇게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예시로 들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진짜 방향성은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과 테슬라의 주가가 수렴한 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상승과 함께 이제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진짜 방향성은 과거 때도 애널리스트들이 프라이스 타겟을 이렇게 줄임과 동시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 뒤에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났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이 나온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균 프라이스 타겟의 흐름부터 옵션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사실 모든 과정을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공유 드리면서 함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라이브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50%의 할인 쿠폰을 요청하셔서 5일 동안만 다운받으실 수 있는 이 50% 할인 쿠폰을 만들었고요. 혹시라도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나 원유 그리고 그 외의 저평가 기업까지 공부를 전부 다 해나가고 싶다면은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얻어가시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의 방향성 또한 제가 잡히게 되면은 따로 말씀드릴 테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이고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지표는 선행 지표로 테슬라 출고량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4.13% 쪽으로 큰 폭으로 올라왔다는 이 자료는 제가 여기 4월 24일 가이던스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공유드린 부분으로 신기하게도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테슬라 추구량의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4.13%로 큰 폭으로 올라왔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구량이란 것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관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로보택시와 같은 그런 호재 부분으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추구량 성장률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럼 주가 또한 함께 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 또한 꾸준히 보면서 기회를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그럼 구체적으로 월가에서는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실적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테슬라의 실적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짝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다라면은 계속 최근에 미스가 나와서 답답하시겠지만 사실 테슬라도 한때 실적은 정말 잘났던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은 2021년부터 여기 2022년까지만 해도 어닝 퍼 쉐어는 거의 매번 돌파를 했는데 그러다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되면서 매번 미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흐름은 매출액에서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유독 미스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상황은 2026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업데이트를 드리는 지표로 로보택시를 반영해서인지 아니면은 기저효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5년의 성장률은 2024년에 비해서는 낮지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2026년과 2017년부터의 성장률은 두 자리 숫자대로 매우 높게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5년은 거시경제의 영향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026년쯤에 관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로보택시 또한 본격화가 될 것이니 2016년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의 실적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로보택시의 등장과 함께 실적이 한층 개선이 되면서 과거 2020년과 2021년과 같은 훌륭한 실적이 발표될 것이라고 기관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2026년의 좋은 실적과 함께 본격적인 주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러한 실적이 먼저 선반영이 돼서 이제부터 상승한 것인가 마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들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바이 앤 홀드 스타일로 테슬라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일단 콜옵션은 이렇게 $300를 가리키고 있고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평단가의 위치까지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290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뷰일 뿐 테슬라가 $291에서 $300의 범위를 테스트 완료한다면 사실 그때부터는 역사적으로 보여줬듯이 그때부터는 진짜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계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고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실제로 S&P 500의 성장률은 매일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S&P 500이 조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테슬라 또한 $300 이후의 방향성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정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응원하는 방식으로 전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돈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호재와 리스크를 둘 다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살짝 리스크를 강조해서 말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테슬라를 나쁘게 보는구나 라는 식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또 리스크를 알았을 때 위험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은 분석을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4월까지만 제가 이렇게 할인 쿠폰을 전달드리고 있으니 혹여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멤버십 분들끼리 정기적인 라이브를 갖는 자리 또한 제가 준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멤버십 분들과 라이브를 할 때는 꾸준히 리서치를 보셔온 만큼 좀 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주고받고 이야기가 가능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